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31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이지만 편제상 9월 경마로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9월 1주차 경마가 금요경마가 되겠고요. 자, 지난 월말 경마에서는 역시나 다수의 경주에서 많은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올 시즌 야간 경마의 마지막 시행 주간입니다. 올 시즌 야간 경마는 무더위를 날릴 만큼 간단함을 서늘케 한 그야말로 이변 발생 경주가 특히나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9월 월초 경마로 접어들어서 좀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 첫째 주 부산 제주 경마에서도 매 경주, 해당 경주 인기막 구도를 무너뜨릴 이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 스피드가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줄어든 1000m 경주라면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기습선행, 이번 경주 굉장히 강하게 한번 기습선행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우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8번 BK 우노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뭐 설명해 주신 4번 온데이의 선두권 가세 가능성. 외곽을 무리하게 돌았습니다만 막판에 압도적인 근성으로 당시 3번 이 동백동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보다는 좀 더 안쪽에서 거리 손실을 줄이며 최적의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4번마 태양산성이란 마필 자체는 여전히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만큼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높여볼 수 있고 여전히 이번 경주까지는 전개이점 활용할 수 있는 1번마 원더풀 스토리라는 마필이 좀 더 눈에 띕니다. 휴양 이후에 빠른 변화 속에서 공백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으로 5번 대동기상이 이제 직전 경주는 좀 치열한 경합으로 무너졌는데 어쨌든 늘어난 거리에 상태감까지 하긴 하고 이번 경주는 확고한 축마가 서 있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착도 압축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빠른 말 별로 없는 편성이고 좋은 선입자리를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은 직전 장안질주 같은 스피드 좋은 말, 경화를 붙일 말이 보이지가 않는 편성입니다. 선행 나설 확률은 매우 높고 나갔을 때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완벽하게 주행 자세가 안정화되었고요. 특히나 직전에는 3연속 입상에 성공했을 때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 2선에서 시종 경합을 하고도 막판에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반 편성, 실질적인 4등급 승급전, 강공 선행 격전이 충분히 주요할 7번 퀸 오브 캡틴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아직 실전에서 제 능력 100% 발휘 못하고 있는 신의 마필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실전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완성도가 갖춰지고 있는 신의 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에 능력 편차가 크지도 않고 따라서 최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 또한 상태감에 따라서 훈련 상태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한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는 제가 포문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단거리 1000m 9마리 단촐한 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서히 실전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미승리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죠. 스피드감 자체를 갖추면서 힘이 붙어가는 과정인 마필들. 누가 더 전기가 유리한지를 판단해 봤을 때 분명하게 그 중심이 드러난 구도이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어떻게 압축된 모습으로 요리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주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마필은 당연히 3번마 퀸즈 판타지가 되겠죠. 주행 심사 자체에서도 충분한 스피드감을 보여줬었고 데뷔 전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가능성. 직전 1300m도 당일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부담이 돼서였을까요? 의도적으로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어요. 발주기 자체에서 요동이 좀 있었었고 게이트 일단은 가장 빨랐습니다만 안쪽에 나가는 마필을 보고 의도적으로 가볍게 이선에 응수하면서 아쉬웠던. 하지만 이번 경주를 거리를 1000m로 줄여나갔고 상대들의 변화가 더디죠. 순간 스피드에서 앞서 있는 이번의 구도에서 3번 퀸즈 파타지의 스피드. 다시마 기술하면 무리 없이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이번 경주만큼은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는 퀸즈 파타지는 믿음 있게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 외곽에는 7번마 패션왕이란 마필이 눈에 띄죠. 5번의 경주를 뛰면서 4전 날에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요. 사실 직전의 경주도 운영만 제대로 풀려났다라면은 충분히 입상권 가담도 가능했을 텐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내측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면서 희정 코너에서 내측 모래를 맞고 마필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추진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모래 발응이 별로 좋지 못했던 패션왕이 외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선임을 가담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의지 보였던 7번마 패션왕의 스피드, 전개 유리함 충분히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5번마 헌터파크가 직전의 경주에서 8월 달의 경주에서 파행으로 출전 제외가 됐었는데 상태감은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6월의 경주에서도 코스 이점 부여받은 최적 선입 이후의 한 발 자체는 단거리 자체에서 꾸준한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헌터파크 유현명 기수 안장도 기대치를 충분히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게 보는 시네마 한두가 있는데요. 바로 4번마 폭스 컬러링이란 마필입니다. 주파 기록은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주행 내내 결코 나쁘지 않았던 주행을 보여줬어요. 무리 없이 중위권 내측. 추진 없는 가벼운 동력 속에서 마필 통과에만 주안점을 두었던 모습인데 전체적인 지세나 주폭의 안정감도 충분했었던 썬폭스 컬러링도 훈련시 가벼움이 유지됐던 만큼 당일 가치 있는 마필로 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3번마 퀸즈 파타지가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7번마 패션왕, 5번마 헌터파크, 신의 전력, 4번마 폭스 컬러링의 선전까지 기대가 되는 구도입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생각만큼은 확실히 일치합니다. 3번 퀸즈 판타지에 대한 믿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 한 바퀴 돌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7번 패션왕 같은 경우엔 서서히 모래에 적응해가는 모습, 선입전개 후의 뒷심발이 5번 헌터파크의 또 앞선 선입권 버티기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번 비세행진이란 말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그렇게 검증이 된 그런 뒷심까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말들이 별로 없는 좀 앞선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편성이고 이 1번 비세행진 같은 경우에는 추입형 말인데 뒷심만큼은 추입력만큼 충분히 1000m에서 보여줬던 말입니다. 다만 7월 6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측으로 기대면서 충돌하고 출발을 실패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아예 의도적으로 잡고 추입을 시도했는데 흐름이 영 맞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그 전에 1000m 경주에서를 보면 초반 스피드도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적극적인 추진이라면 인코스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 후에 직선에서의 뒷심발이까지 해낸다면 이 정도 앞선이라면 잡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의 능력상으로는 한 번 더 검증이 좀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 1000m 자체에서의 당구를 유심히 보시면 추위권의 마필이 선두라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올해 선두 선입권에서 능수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선두를 해주고 있는데 비치행진이 3월 달에 경주에서 선입권에 가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담을 하고도 무너졌었고요. 최근에 3번의 경주에서 아예 발주 자체에서 가담을 전혀 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퀸즈 파타지가 좀 편하게 선행을 나서고 앞서 설명을 했던 마필들도 선입권에서 무리 없이 응수가 가능한 이번의 경주에선 발주 자체에서 불안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비트행진은 아직은 변화를 보이는 시점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마필을 판단합니다. 네, 무엇보다 주로 파악에 대해서까지 세심하게 설명해 주신 백동희 위원의 설명에 저 역시 한 표를 던지는 바입니다. 3번 퀸즈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마 당일에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인기마인 거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인정은 합니다만 솔직히 직전 경주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만 그때는 다리 저름이 발견이 됐고 경주 후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고 인코스 진입에 직전보다 상대가 약해졌다라는 등등
이제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5번 헌터파크 공백은 좀 생겼습니다만 안정적인 컨디션으로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7번 패션왕까지 인정을 하겠는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선두권이 좀 더 유리한 주로 흐름. 더워서일 수도 있고요. 주로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앞선이 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빠르게 선두를 제압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구도거든요. 2번 아리아 한번 여쭤볼게요. 이마야 같은 경우가 분명히 순발력이 좋은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을 빠르게 장악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인코스 자기 자리를 잡고 갔을 때의 위력은 이편성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2번 아리아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전개 구도로만 판단해봤을 때는 가능성을 있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뭐 휴양을 다녀와서부터 단거리 적응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아리아 같은 유형의 마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초반 게이트 이탈도 빠르진 않고 초속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흐름대로만 이제 파괴력 없이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의 경주 3위를 했었던 6월달의 경주 역시도 뭐 여력이 많았던 3위도 아니었었고요. 저는 퀸즈 판타지가 이끄는 페이스가 결코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징 없이 보여주고 있는 아리아의 선전보단 동조 마필인 7번마 패션왕의 선전을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네, 일단 하위 등급 기복마들의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선두 장악에 나서고 또한 어떤 말이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3번 퀸즈 판타지가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네요. 직전에는 출발 전에 발주기 내에서 요동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 스타트 자세가 아니었고요. 초반에 약간의 착지 불량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쳤고 1,300m 거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길었나요? 막판에 200m 남겨놓고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단독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찬스에다가 거리까지 내렸습니다. 당일 인기 1위로 부각을 받겠습니다만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3번 퀸즈 판타지고요. 2번 아리아가 내재된 순발력이 결코 부족한 말은 아닌 듯합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발주 이후 스피드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라 출발 이후에 타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초반 전개가 중후미로 밀려나서 전개를 불리하게 펼쳤던 뿐이지 갖추고 있는 순발력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3번 퀸즈 판타지나 7번 패션왕보다는 다소간 초반 전개는 뒷선에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두 번처럼 타마필 추돌 이후 뒤로 완전히 처지는 전개가 아니라면은 최근 후미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을 봤을 때 2번 아리아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7번 패션왕이 직전에 아예 빠르게 적극적으로 선행을 받아냈더라면은 1순까지 가능했었을 텐데 당시 약간 느슨했나요? 타마필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선행 보내놓고 내측에서 다소 모래 맞으며 인코스 전개를 펼치니 막판에 무너졌는데 그 부분을 마방에서도 캐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7번 패션왕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일단은 선행 트라이 강공작전이 예견이 됩니다. 네, 부산 1경주는요. 거리도 내렸고 전개도 선두권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3번 퀸즈 판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5등급에서 단거리 이미 검증된 전력 또한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좋은 전력을 보이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2도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선두권이 치고받고 난타전이 일어날 양상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고 선행 못 나서는 마필은 어떠한 전력을 펼칠지 지금부터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로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5등급의 9마리 단출한 구도입니다. 스피드형 마필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서서히 힘이 붙어가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 결국 전개 싸움으로 판단해요.
누가 더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어떤 마필이 선행권에 더 근접할지 우선적인 4두의 압축 속에서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자, 소개드릴 전력들은요. 1번, 3번, 4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텐데요. 초반부 이제 선행권을 형성할 마필들은 분명히 드러나 있죠. 안쪽에 있는 마필들 1번, 그리고 3번, 4번, 5번 크게 누가 더 강하다라고 빠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4두의 마필들의 선행권을 형성하고 의지에 따라서 좀 스피드가 좀 앞선 자체가 달라질 텐데 객관적으로 보여진 스피드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5번과 탑라운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상대보다는 이번에 경주 편성, 승급전 상대가 강해졌고요. 이 마필들을 넘어서는 무리한 선행을 가져가든 그래도 무리고 따라갔을 때 경쟁력도 이번 경주에선 검증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개도 자체에선 배제하고 소개드리겠습니다. 결국 3두의 선행권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은 안쪽에 있는 전력 1번마 다이아몬드 킹이 되겠죠. 1번 다이아몬드 킹이 좀 더 전개 이점 속에서 여유 있게 앞선을 나설 가운데 3번마 배다리 뮤닝 그리고 4번마 썬더 엘리가 격차 없는 운영을 가져갈 겁니다. 3두의 선행권 형성 속에서 선의권 자체에선 중간권 7번마 유로 신화가 차분하게 격차를 줄여오겠죠. 4두 간의 접전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전력은 바로 안쪽에 있는 전력이죠. 1번마 다이아몬드 킹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데뷔전 자체와 실전 이전째의 모습까지는 크게 여유감이 있었던 전력은 분명히 아니에요. 데뷔전 1000m 자체에서는 11두의 마필 중에서 10위를 냈고요. 이전째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1300에 도전해서 4위권에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였죠. 스피드에 비해서 뒤가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또한 골맞기가 살짝 보였지만 충분한 휴식 속에 마필 상태를 끌어내며 직전 영주 공백전 여유 있는 우승을 거둡니다. 초반부 발주 자체에서 약간 가벼운 충돌 속에서 무리 없는 2선 전개를 펼쳤다는 게 중요하겠죠. 흐름을 따라가면서 종분의 근성도 끈기가 좋았고 이번 경주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서던 한두를 보내놓고 따라가던 충분히 경쟁력이 좋은 1번 다이아몬드 킹은 성장세의 걸음은 이번 경주까지 유지될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 평가합니다. 후차권에선 4번마 썬더 엘리의 최근의 연속성이 가장 눈에 띄죠. 데뷔 초부터 가능성은 보였습니다만 초반 발주 자체가 매번 불안했던 모습으로 주폭만 보였던 전력이에요. 출발 자세가 매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페이스, 단거리 기본기 보여주면서 5월에 기습으로 입상 이후 직전 경주도 마방 이적 후의 첫 도전이었음을 감안을 해도 연투 능력은 뛰어났었죠. 병합과 훈련 시 상태감은 최상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발주가 이뤄진다는 가정에선 3번 썬더 엘리의 최근의 꾸준함은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이고요. 3번만 배달의 미닝도 직전 경주 충분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국산 5등급에 출전하는 외산 3세 마필이에요. 외산 마필이라는 거죠. 9전 동안 외산 마필과의 경쟁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7월의 경주도 능력 미달 처분 받을 만큼 참 고전을 많이 했던 전력인데 18조에서 2조로의 이적 이후에 국산 경주로 내려가 도전했는데 코스가 좋았다 해도 시종 선두권까지 장악을 해내면서 변화가 상당히 좋았죠. 여전히 감량기수 기용 속에 상대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에 대한 변화와 의지는 기대감이 충분합니다. 7번마 유로시나의 최근의 변화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흐름 자체를 따르지 못했던 데뷔 초와는 달리 최근 스피드와 탄력의 여유가 상당히 좋아졌죠. 4월부터 6월까지 4위 이후 준우승과 우승으로 현대급에 진입을 했는데 상대가 강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탄력의 변화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는 승급전 외선에서 자리도 못 잡고 전개도 불편하고 상당히 운영에 아쉬움을 가졌음에도 정반까지 뛰려는 모습이 있죠. 앞선 소개드린 전력들이 전개의 민감성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타줄 수 있는 7번마 유로시나는 편성 자체의 모습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승급전을 치르지만 코스 이점 속에서 휴양 이후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전력 안쪽 1번마 다이아몬드 킹을 필두로 해서 자세 자체가 조금 좋지는 못했지만 최근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4번마 썬더 엘리 외산 마필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3번마 배달의 미니 그리고 걸음 자체의 변화 속에 유일하게 편하게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는 7번마 유로시나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직전에 입상했던 전력이 3두가 있는데 그 편성 자체가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버틴 경주였냐 아니면은 흐름 빠른 레이스에 따라가며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선입전으로도 입상을 했느냐 그 부분에서 이 능력 편차를 좀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1번 다이아몬드 킹이 직전에 퇴행성 관절염 병력 공백 이후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편하게 선행 나선 조건이 아니라 선두에게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승급전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전력 백동일 의원 1번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그래도 현등급 마필, 5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 선정하셨네요. 설명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정계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중심마에 대한 생각부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다이아몬드 킹의 직전 경주력은 인상적이긴 했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도 빠른 말이 딱 2마리밖에 없는 경주에서 거리를 두고 모래를 안 맞으면서 쫓아갔다는 부분에서 아직은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동안 따라가는 연습을 많이 해온 배다리 뮤닝, 직전 경주의 경주력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번 경주도 충분히 스피드를 살려서 최적 선입전개를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3번 배다리 뮤닝을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4번 썬더엘리, 이 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앞선에서 버티기 가능하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동일 의원은 5번 탐라하늘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경주 여전히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5번 탐라하늘까지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8번 무초란 말입니다. 직전 경주 사실 같이 뛰었던 말, 우승 티켓이란 말은 5등급으로 승급해서 바로 입상을 거둘 만큼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들이었다고 판단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무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외곽 전개를 했는데 굉장히 근성 있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판단하는데 8번 무초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탐라늘을 다시 한번 질문하셨으면 좀 더 강하게 저는 안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반대로 무초를 질문해 주셨네요. 무초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죠. 직전 우승 티켓이 이 다음 승급전 1200도 극복을 했던 모습이고요. BK 오너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당시 편성이 결과 약하지도 않았었고, BK 오너가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보여줬던 걸음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안쪽에 있는 1번, 3번, 4번, 5번, 더구나 6번까지도 스피드가 빨라서 이 두텁게 형성된 선두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지, 무초라는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습성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어요. 가능성은 저희 역시도 열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높게 평가하는 마필로 평가하기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다 느껴지네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백동일 의원의 그 전개도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최근 그 구경이 앞에 그냥 가면은 그 안에서 그냥 결론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그 전개상으로는 추천드리기는 힘든 마번들의 조합, 보통은 선행마와 선임마 그 나머지 말들의 스피드를 이렇게 비교해서 추천드리기 마련인데 죄다 앞선 공략 위주로다가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흐름,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거 먼저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7번 유로시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가질 수 있겠고, 선행마들이 다수 있다. 그중에서도 저는 6번 SS0 같은 경우는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말 저는 따라가면은 좀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앞선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번 다이아몬드 킹, 4번 썬더 엘링, 이 말들의 선두급 공략 가능성과 그 말들의 전력 상승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6번 SS0이 상대적으로 선행을 나섰을 때의 위력감은 분명히 있는 말인데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번 SS0, 이번에는 훈련 상태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훈련 상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좋다는 판단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는 시각이나 분석 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6번 SS형 같은 경우는 변화가 올 때까지 보지 않기로 다짐을 했던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바로 입상을 거뒀어요.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그래서 이 마필 좀 더 띄워주겠다 하고 기대를 봤더니 그 이후에 8번의 경주를 모두 몰락합니다. 뭐 선행권을 가든 선의권을 가든 힘이 덜 찬 모습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리 줄였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1, 3, 4, 5 이 4도의 마필을 넘어서는 전개든 따라가는 전개 불편하다고 평가를 해서 SS형은 변화가 오기 전까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말이 선행일까, 선행 나서도 안 되는 말이 어떤 말일까 딱 봤을 때요. 일단 액면상 객관적인 선행만은 5번 탐나 하늘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여타의 이제 선두권 세력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은 무너질 공산이 크기에 일단 5번 탐나 하늘은 여기서 뭐 전개는 선행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은가,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썬더엘리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과거 출발 자세 불량 등으로 2개월 출전 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말인데 그러고도 입상한 전력이 있었죠. 직전에 2개월 정지 처분 이후 출전한 경주에서 그 당시에는 배다리 뮤닝과 시종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막판에 근성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합 선두 레이스를 극복해냈다. 그렇다면 단순 선행마가 아니죠. 만에 하나 어쨌든 5번 탐나들이 나갈 듯한데요.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근성 좋은 말필 4번 썬더엘리는 이 중심권의 마필로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1번 다이아몬드 킹은 퇴행성 관절염 병력 공백 이후 마필이 아주 좋아졌죠. 여기 3번 배다리 뮤닝이 7월 13일 날 1위 마 34마 신차 실격 이후 주행 심사 받고 직전에 5등급 국산 무대에 내려와서 출전을 했는데 몰라보게 승화 스피드가 보강되면서 그 당시에 썬더엘리랑 시종 경합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어느 정도 근성을 발휘했던 말이죠. 확연하게 중속이 보강된 중속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으로 이제는 늦추입의 우려가 없어졌고 다시 한번 외산 4등급 신분으로 국산 5등급 편성에 재차 출전하는 가운데 3번 배다리 뮤닝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 7번 유로시나도 직전 대비 거리 내린 1000m 거리 차분하게 심한 배 참고 막판에 한 발 몰아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로서 이 편성에서는 일단 추입으로도 가능한 전력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공백 이후 정상주기 들어왔고 병력 여파 벗어난 1번 다이아몬드 킹의 연투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900m 제주마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제주 경마가 이번 8월 31일 금요 경마부터 레이팅 제도로 다시금 변경이 돼서 최근에 제주산 경주가 3세 이상, 5세 이하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제주마 경주도 등급제로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3경주는요. 레이팅 50 이하 연령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주 4등급, 제주마 4등급 경주가 되겠어요. 자, 직전에 전개 이점으로 극대화하며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했던 말이 이번에도 다시금 유리한 전개 양상으로 재차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여타의 도전 세력들 직전에 석패를 만회할 수 있는 여러 두의 도전 세력이 혼자하는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제주 3경주 자, 백동일 의원, 일단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마필이 3번말 런닝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쪽에 있는 작은 새라든가 바깥쪽에 있는 히트가 좀 안쪽으로 왔다던가 장백기장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면 선행권이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런닝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안 막아도 이 선에 따라가도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까지 좋은데 이번 경주에서 좀 더 우위의 마필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번마 작은 새가 최근에 강한 상대팀에서 불리했던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 고전을 했습니다만 모처럼 인코스 내려왔습니다. 최적선이 가능해진 이번 구도 직전 경주도 걸음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았던 작은 새 한 발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안쪽에는 이번에 힘찬 세상이 상대만큼은 좀 많이 약해졌다는 판단이에요. 흐름 자체 초반에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게이트 조건과 오랜만에 선행권에 나설 수 있는 3, 4두 정도가 3번만 런닝을 제외하고는 뒤가 모두 짧은 모습이라서 최적선입 이번 힘찬 세상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6번마 중앙비행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좀 아쉽죠. 지금까지 뛰었던 경주가 4번 게이트 이상을 최근에 4번의 경주가 벗어난 적이 없어서 최적위의 한 발을 발휘했던 전력인데 어찌됐든 초반에 전개에서 크게만 밀려주지 않아도 보여주는 주폭은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불빛 예언까지 꺾어내면서의 우승이었던 만큼 6번 중앙비행이 또 가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코스 2점 강공선행 작전 우승했던 3번 러닝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과거 기대는 악벽 때문에 재검 처분도 받았지만 발군의 승강 스피드와 이제는 주행이 안정화되면서 아주 좋은 능력을 현 등급에서 보여주고 있죠. 3번 러닝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이 폭풍 전력 한두 관심 있는 듯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복병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미 백동희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1번 작은 새에게 우선 관심이 갑니다. 이름처럼 마체가 좀 작은 말이죠. 220kg대의 작은 말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라는 높은 부담 중량도 이미 소화를 해본 전적이 있는, 전력이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는 조금 부담 중량이 높아지고 이제 승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점수가 높아진 그 상위 등급에서 경주를 뛰면서 흐름을 따라잡느라고 좀 고전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레이팅제로의 변환이 이 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내려갔고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기 때문에 인코스 2점 활용할 수 있는 1번 작은 새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 2점의 부담 중량 혜택까지 톡톡이 누릴 1번 작은 새를 특히나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높게 평가하는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경주 강조드릴 마필 3번 러닝입니다. 단거리 스피드에 특화된 말입니다. 선행이든 선입이든 경주를 주도할 때 굉장히 항상 좋은 경주력 보여줘 왔습니다. 외측 기대 낙벽으로 재건받은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인코스긴 했지만 보여준 스피드와 경주력만큼은 월등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대비 가장 해볼 만한 상대까지 만난 이번 편성이라면 매우 기대치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3번 러닝이 이번에도 코스 2점의 단독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직전과 동일한 부중 58km. 말이 얼룩말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일단 앞에 나갑니다. 직전에도 앞에 나가가지고 직선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직전과의 동일한 부중, 이제는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가 된 3번 러닝의 선행 1승 기대치 당연히 높겠습니다. 여기 9번 에오스가 있습니다. 직전에 1800점 이하 편성, 당시에 6번 게이트에서 야간 경마 타이밍 강공 선행 작전으로 선행을 받았고 여유 있게 1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인 승급전인데 최근에 이 말이 연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9번 에오스는요, 단순 선행마가 아니라 지난 8월 4일 경주를 보면요, 당시에 게이트 외곽 불리함, 그 당시에도 9번 게이트였죠. 무리해서 선행을 받지 않고요, 당시 서서히 감아서 코너에서 인코스 들어와서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이 800m를 당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9번 에오스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3번 러닝 보내놓고 지난 8월 4일 펼쳐냈던 차분한 인코스 전개. 게이트가 외곽이라도 인코스 들어오면 인코스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전개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9번 에오스 강조드려보겠고요. 저기 1번 작은 새 역시 마체가 얇기 때문에 경합을 피하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딱 그 찬스입니다. 부담 중량도 내려갔고요. 즉 이번에는 1번 게이트 코스 2점 최적 전개가 가능한 1번 작은 새까지 강조를 드려봅니다. 근데 결국 제주 3경주는요. 자,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전개가 너무 유리하죠. 3번 러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7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촐한 편성이고요. 어느 정도 능력 편차가 드러나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깜짝 입성을 했습니다만 자력 입성이었고 그 말을 중심으로 당일 그 마필들의 서열이 나뉘어질 듯한데요. 그 서열이라 봤자 인기 서열이겠죠. 자, 이번에 한결 그 단촐해진 편성의 전기도 유리하고 도전 가능한 전력도 은근히 많아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 만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말로 놓고 후착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나설 것이 매우 유력한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6번 다크 템플러란 말입니다. 직전 안쪽에 빠른 말이 있었는데 외곽에서 이 말을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말이 좀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버페이스로 이어졌고 결국엔 막판에 무뎌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아예 빠른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차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입상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도전말 2번 코리안 퀸입니다. 눈에 직전 최적 선입전개 후에 뒷심까지 발휘하면서 입상에 성공해낸 말입니다. 빠른 말 없어서 이번 경주 말씀드렸던 6번 다크템플러 이 말만 보내주고 다시 한번 직전처럼 최적 선입전개를 해낸다면 이번 경주도 연속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사실 강하게 기대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빈틈을 노릴 말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에 맞는 중심말을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선 압축해서 후착을 데려가면서 좋은 결과를 노려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7마리밖에 출전해 있지 않은데 너무 줄 듯 말 듯한 설명이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좀 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7주에서 아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리안 퀸하고 6번 다크템플러가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1번 킥보잉하고 7번 트리플 골드는 설명을 좀 이렇게 안 하시고 넘어갔으니까 논외로 하겠고요. 둘 중에 축으로 어느 말로 하실지 지금 현장에서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미리 혹시 결정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먼저 6번 다크템플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마 안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다크템플러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에도 아마 다크템플러 제가 추천해서 배제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 끄는 버릇이 상당히 심해서 선행을 나간다 해도 버티기 힘들다. 그 끄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특히 외곽 게이트일 때는 더욱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직전에 여지없이 끌렸거든요. 그게 옆에 말을 넘어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 자체가 끄는 습성이 있는데 이 끄는 습성 많이 고쳐졌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다크템플러란 말이 끄는 습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이 현등급에서 경쟁력이 높은 말들이라고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경쟁력이 좀 약한 말들입니다. 물론 이번 코리안 퀸 같은 경우에 직전에 입상을 성공했지만 나머지 말들은 지금 굉장히 경쟁력이 좀 낮은 모습이고 또 이번 코리안 킹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서 선입전개 후에 뒷심을 발휘하긴 했지만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크템플러 같은 경우 6월 8일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앞선에 편하게 나가서 이번 경주야말로 끄는 습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절호의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저희 씨도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럼 최성진 의원께서는 코리아 킹과 6번 다크템플러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좀 굉장히 낮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가능성이 당연히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마리 말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유력한 말이 한 마리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을 같이 조합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마리를 배제하고는 거의 남는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대안으로서 판단했을 때도 킥고잉이나 외선에 있는 트리플 골드 이 4도 안에서 좀 접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번 경주에서는 개인적으로 코리아캔을 좀 더 높게 평가하지만 최성기 의원님의 분석과 그 날카로운 눈 믿고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한 편성의 당일만 주목받을 말이 2번 코리아 킹과 6번 다크템플러입니다. 펼쳐지는 전개가 6번 다크템플러가 아주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고 끌림 악벽 없이 마지막까지 결승선에 다다른다. 그 전제하에 2번 코리아 퀸이 직전에 인커스 최적 선임으로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속에 입상을 했죠. 여기 변수관도 있습니다. 복병 전력이죠. 두 마필 구두를 깰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번 와일드캣입니다. 과거 착지 불량 악벽도 있었고 발주가 썩 좋지 않았던 말인데 최근 들어선 발주가 매끄러워졌고요. 직전에 다크템플러와 함께 뛰었죠. 오히려 직전에 이제 3번 와일드캣이는 외선에서 경합선 선입 레이스를 펼치며 막판에 한 발 부족, 좀 결정력 부족한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직전에 다크템플러에 이어서 1마신차밖에 안 났어요. 오히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세에 있고 스피드가 보강된 3번 와일드캣이가 6번 다크템플러가 끌린 악벽 제어하는 과정에서 나가버린다면 3번 와일드캣이가 선행을 나서버린다라면은 1승 기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자, 최성진 의원, 이 3번 와일드캐시의 선행 1순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 양상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번 다크 템플러가 이번 편성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보여줬던 구간 기록을 봤을 때 이번 편성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선행을 김정은 위원 말씀대로 잡고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와일드캐시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 같은 편성에 출전해서 앞선에 바짝 따라가는 전개로 오히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더 차분한 선입 전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행 전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전개는 당일 기수한 기수가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6번 다크 템플러가 편하게 나갈까? 3번 와일드캐시가 기습적으로 장악할까? 네, 여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4경주는요. 어찌됐든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 6번 다크 템플러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압축이 필요해 보여요. 과연 그 압축의 주인공은, 압축마의 주인공은 어떤 말이 될지 당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7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4경주에 이어 7도 단출한 편성의 1,300m 레이스입니다. 액면으로 최근에 보여줬던 능력 또한 전개상 어느 정도 압축은 어느 정도 인기마 구도는 서열이 매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봤자 인기마 사전 인기도이긴 하겠지만요. 자, 이번에 상태가 뚜렷이 좋아지고 이번에 일격가을 복병 전력까지 섭렵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1,400m 단출한 편성이라서 참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엑기스가 있을까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시도할 수 있을 말, 여기 선행마 사실은 없습니다. 4번 상승 대한이라는 말이 직전 경주 1,600m를 선행 1순 버티기 시도 성공했죠. 입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1,300m로 거리를 줄여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을 이 편성상에서는 굳이 분리하자면 선행마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편성에 나간다면 상승대안이라는 말이 선행을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편성상에서는 충분히 선행 가능성 갖고 있는 말이 분명하고요. 여기에 2번 티즈파워, 6번 찬란한 미소 등의 선입권 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번 신라의 시대가 추임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흐름 자체가 4번 상승대항이라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1,300m에서 데뷔 이전째 1,300m에서 선행을 시도한 후에 버티기 3위를 차지합니다. 그랬었던 말이 1,200m로 거리를 줄이죠.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1,600m 바로 직전 경주에서 입상, 버티기 시도, 선행 버티기, 입상 차지하고 지금 거리를 다시 줄였는데요. 이번에는 편성을 신경을 써서 출전을 합니다. 편성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선행마가 없는 구도, 느린 흐름 따라서 상승대안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껏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느리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은 자기가 편한 대로 끝까지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직전 경주는 감량 이점 당일 기수 변경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실바 기수가 적인 기수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6번 찬란한 미소, 2번 티즈파워가 가세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마리 모두 2번 티즈파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죠. 데뷔 이후에 처음엔 출발이 늦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이 보통 직전 경주에 드디어 출발이 무난해졌어요. 이제 드디어 선입권에 가세할 수 있는 전력까지 상승합니다. 말이 힘이 차면서 순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전형적인 형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2번 티즈파워의 성장세 분명히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6번 찬란한 미소는 그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짧죠. 빠르게, 2번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3번 신라의 시대 훈련 시의 걸음이 실전에서 발휘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말이죠.
자, 4번 상승대안이 아주 편안하게 레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번 레이스. 여기에 2번 티즈파워, 6번 찬란한 미소가 자신의 성장세를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와 3번 신라의 시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이 될 수 있겠는데요. 추임마입니다. 아직까지 순발력이 발현되지 않은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추임마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훈련 시에는 꿈틀대고 있는 이 걸음, 이번 이 느린 흐름에서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은 느리니까요. 느린 흐름에서 자기의 추임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편성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최근에 6등급 무대 약편성에서 좀 선전을 펼친 또한 전개점을 극대화한 말 한두에게 높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요. 다실바 기수가 더욱더 적임한장이다. 4번 이 상승 대한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감량 혜택도 있었지만 이게 1600m 만만치 않은 거리를 입상을 했어요. 선행 1순. 이번에도 단독 선행의 다실바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다시 한번 당연히 자 연투 기대치 높은 그 말로 특히나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역시 뭐 6번 4번 상승대안의 선행 1승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신 듯합니다. 도전권 중에 복병 전략 한두 가지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김재영 위원의 정계도를 통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굉장히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4번 상승대안 저 역시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 이번 경주 앞선에서 버텨낼 자격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티즈파워의 선입전개 후에 버티기, 찬란한 미소라는 말에 추임력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편성은 이 세 마리의 싸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복병 한 마리를 굳이 꼽자면 1번 넵튠이라는 말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있었던 두 번의 경주는 출발하면서 계속 충돌하고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출발을 실패했지만 기본적인 스타트 자체가 떨어지는 말은 아닙니다. 8월 17일 직전 경주만큼 무난한 출발만 해내도 그 당시엔 1000m 경주였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빠른 말 없는 만큼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가 매우 유력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앞서 언급한 이 세 마리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복병 한 마리를 꼽자면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번 넵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변화의 폭은 조금씩 가져가고 있어요. 마방에서 신경을 써서 진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마체가 작아서 그런가요? 생각보다는 걸음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걸음이 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편성이 약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편성에서는 인기도가 밀리고 있고 편성이 약하니까 얘라고 안 될 것 뭐 있어? 라는 근거로다가 추천을 하기에는 저는 그런 추천은 못 드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근거가 쌓이면 나중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도 다 편성도 단촐하고 보는 시각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고 좀 평가를 하네요. 상승대안의 스피드도 좋고 티즈파워의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3번 신라시대 복병 가치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6번마 찬란한 미소가 누가 선행을 가든 누가 앞선에 있든지 간에 이번만큼 좀 더 타이트한 선입이 가능해졌고 실전을 통해서 빠른 성적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높게 평가했다 평가를 드리겠고요. 이번 경주 김지영 위원님의 분석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순한 편성에 뚜렷한 3파전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전개도 4번 상승 대한이 앞에 나가고 뚜렷하게 중속 스피드가 보강된 이제는 앞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공백 이후 2번 티즈 파워의 인코스 최적 선입전. 여기 6번 찬란한 미소는 직전에 초반 전개 후미 뒤쳐져 인코스 후미에서 모래 맞고 다소간 뒤처진 이후에 막판에 끝걸음 여력을 남겼는데 오히려 이번에 게이트 외곽에서 모래 들맞고 외선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6번 찬란한 미소까지 이 뚜렷하게 4번 상승대안, 6번 찬란한 미소, 2번 티즈파워의 3파전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10만원도 여쭤볼게요. 5번 원더풀 가이예요. 주행심사 때 출발 이후에 순간 스피드가 다소간 부족했지만 막판 걸음은 좋았습니다. 잉글란드와 자마답게 역시 짧은 거리보다는 긴 거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말로 보이는데 데뷔전을 1300m 출전하는 이 5번 원더풀 가이 10마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이 원더풀 가이가 가장 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혈통상으로 봤을 때는 이 1600m 첫 데뷔전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추임력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대목은 주행 거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띄워줄 수 있다면 충분히 1600m 소화가 가능한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코너를 돌면서 약간 움찔움찔 주행을 자꾸 거부하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1300m 이 늘어난 거리, 이 긴 거리가 소화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한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마 이 5번 원더풀 가이 향후 좀 더 안정화된 주행 자세를 갖추었을 때 노림수를 둔직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부산 오경주는요 단독 선행이죠. 거리까지 내렸고 특급 안정기 이용의 4번 상승 대한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중거리 만만치 않은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인 말이 이번에는 늘어난 거리 도전을 하고요. 최근에 강편성 1600m 출전에 다소간 아쉬운 착수권에 머물렀던 말이 이번에 한결 해볼 만한 구도 속에 재차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접전 레이스예요. 그 부분 종합해서 부산 6경주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6경주 방송 추천입니다. 10마리 단출한 1600거리죠. 5등급 1600인데 사실상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 자체가 동거리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마필들을 모아놨어요. 회복이 떨어지는 마필들도 대부분이고 전기의 민감성을 가지는 또 검증이 필요한 승급전의 마필들도 눈에 띄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주폭으로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 마필이 다시 한번 연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3번마 파크 미니스터죠. 주폭 자체는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은 매번 꾸준했습니다. 다만 데뷔 초부터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전기를 풀어내지 못하면서 3연속 3위를 차지합니다. 결국에 휴양을 결정하면서 휴양 기간 동안 29주에서 22주로의 이적이 있었고요. 직전 경주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좀 놀랐던 부분 자체가 초반에 이제 전기에 좀 갇히지 않기 위해서 안쪽에서 발주를 받고 나서 기승을 했던 진경 기수가 채찍까지 돼가면서 몰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외선에 나오는 마필들을 갇히면서 다시 내측으로 파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를 맞고도 잘 뜁니다. 내측을 잘 파고들었고 마지막 여력감은 더 좋아졌죠. 전기 민감성을 가진 마필들이 상대들이고 오히려 힘적인 모습과 이제 악벽 자체가 고정이 돼가고 있는 파크미니스터라면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강하게 믿음을 주는 것이 맞다 평가합니다. 후차권 도전권 세력 외곽에 있는 7번마 엄지척이 꾸준하게 주폭,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랜만에 모처럼 가장 가벼운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엄지척의 선입, 오히려 내측보다는 외선에서 이마필 역시도 빠르게 몰고 나가는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실바 기술하면 한 템포 빠른 선입 가능해졌고요. 6번마 파이어 포인트가 마방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죠. 데뷔 초에 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투를 이어오다가 흐름을 못 따라가고 모래를 계속 운영을 못 풀어내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내선에서 흐름과 모래에 밀리면서 후미까지 밀렸지만 직선 외선에서 보여줬던 주폭의 자체는 초반부 자리 선점 여부에 따라 충분히 변화 가능성은 휴양 이후 변화 가능성은 열어주실 마필로 판단합니다. 8번마 라라라란 마필은 반드시 현장 체크가 중요해 보여요. 이 마필 자체가 7월 달도 그랬었고 과거 1600도 코스에서 선행을 받았을 때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전개 못 풀고 최악의 졸전을 펼치고 나서 2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이마필이 기존에 이제 그런 흔들렸던 주행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 자극판에 망사 가면에 뭐 재갈의 혁근까지 막 승인장구를 다 착용하고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 그 모든 승인장구를 해제하고 나옵니다. 자극판도 안 하고요. 재갈도 안 하고 망사 가면도 안 해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아이의 선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인 만큼 8번 라라라도 변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평가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3번마 파크미니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 접전 타이트하게 조여나가겠고요. 당일 상태 확인하면서 복표권의 가치까지도 논해볼 수 있는 6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추천 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3번 파크미니스터, 여기에 6번 파이어 포인트 이 두 마리 매우 강하게 같이 응원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외곽에 있는 9번 아람나레란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뷔 초에 연속 입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말인데 어느 정도 컨디션이 다운된 모습 있었고 다만 6월 달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빠른 흐름에 좀 밀리면서 무너졌는데 사실 거리 늘었고 오히려 직전보다 좀 더 흐름이 느려진다면 앞선 선위권에서 충분히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아람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람날에까지는 딱 열어두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4두의 접전 속에서 이제 그 외의 마필들 논해보자라면 안쪽 황금벌마나 아람날의 정도가 될 거고 백두퀸이나 마차도 뭐 그런 마필 중에 찾아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아람날의 같은 경우는 모래 피한 외선에서 전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개를 초반에 자리 선점 여부에 따라서는 변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마필의 가치는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만큼 당일 상태 체크할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도 대부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3번 파크미니스터와 7번 엄지척이 당일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말을 정말 째려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백동일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요. 자, 그중에서도 저는 이런 편성을 보면 항상 설레는 것 중에 하나가 앞말들이 대부분 인기말일 때 늘 그 신경이 거슬리게 되는, 신경이 쓰이게 되는 순말, 선행말, 10번 마차도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하나만 조금, 아까 9번 아람나레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열어두시면 안 될까 싶은데 솔직히 이 편성이 선행을 뭐 4번 백두퀸이나 3번 파크미니스터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10번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도대체 왜 선행을 나가지 않았을까가 오히려 의문이 될 만큼 선행을 나가면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0번 마차도에 대한 평가와 당일 추천 가능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데뷔 초부터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주행 자세나 그때부터 좀 좋은 주폭을 보여줘서 빠르게 성장하겠다 판단을 했는데 1600m 정말 최약체 편성 만나서 불량주로 요건에서 선행 한번 가서 입상 이후에는 아예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발주 자체를 보여주면 뭐 힘이 안 붙고 따라갔을 때는 타이밍도 못 잡고요. 전기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김호수 기수가 의지 있는 운영을 해준다 하더라도 좀 더 변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판단하기 어려운 마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성은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파크 미니스터가 과거 전 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교정이 되었고요. 29주에서 22조로 마방 이적 이후에 직전 경주 첫 승을 달성했던 상승세의 마필이죠. 거리가 대폭 늘어났어도 3번 파크 미니스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10번 마차도가 지난 4월 6일 날 선행 강공 작전 1600m를 우승을 했던 전력이라서 이번에 초반 전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앞에서 풀어내는 김어수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게이트 외곽이지만 10번 마차도가 아예 선행을 받아내고 1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2번 황금벌마가 있어요. 1억 1,800만 원짜리 고가의 경매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너무나 부진했다가 직전에 드디어 첫 승 달성했습니다. 승급 전에 늘어난 거리지만 직전에 보여줬던 종반 날카로운 걸음, 우승하면서도 끝걸음의 여력이 탄탄했는데 늘어난 거리 2번 황금벌마,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쉽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선은 이 마필 자체가 그렇게까지 변화를 못 보여주다가 이제 거세를 하고 나서부터 걸음이 좀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직전의 경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폭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선행을 나갔던 다크템플러가 와르르 무너졌었고 황금벌마도 그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앞선 무너지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매번 그 주행의 습성이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1600m를 뛰었을 때도 그런 습성이었고 지금 상대들 자체는 지금까지 황금벌마가 뛰었던 편성 대비 좀 흐름이 빠르다고 진행이 될 거라 판단해서 연투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검증의 무게를 두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는요. 마방 이적이 완벽하게 전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이죠. 3번 파크 미니스터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2600m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펼쳐진 전개 양상과 당일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텐데요.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압축된 추천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과 직전에 인기 대비 절전을 펼친 말들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구도입니다. 은근히 이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이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에게 특히나 관심이 가는 구도이긴 합니다.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직전 경주 설육전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직전 경주에 물론 페이는 다양하겠습니다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치 발현을 위해서 이번 경주가 설육전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히 옳겠고요. 그리고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전 이 말은 능력마라고 봅니다. 1번 유니언 퀸. 암말이고요. 2살짜리고요. 승급전이고요. 이제 데뷔전 1전 치렀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데뷔전 당시에 우승 당시에 보여줬었던 그 걸음과 축복, 여유 있는 주행 자세와 훈련 시에 한층 더 성장해 있는 스피드감, 탄력이라면 1번 유니언 퀸의 성장세, 이번 경주 게다가 1번 게이트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늘어난 거리 1300m 문제될 것 없다입니다. 이 능력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 중에서 5번 VIP 킹, 그리고 4번 유로공주, 3번 이스트윈드. 이 말들은요, 제가 억울한 순서, 5번, 3번, 4번 순서로다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억울한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5번 VIP 킹, 직선에서 진로가 한번 심하게 막힙니다. 그때 당시에 외곽에서 진로 자리 못 잡고 추입을 했었던 당시 선두권 나서는 전개가 작전이었던 4번 유로공주가 이번에 모처럼 인코스 들어왔습니다. 3번 이스트윈드 앞에 붙여서 제대로 전개를 하는가 싶었지만 늘어난 거리도 아닌 1200m 그 거리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본인 자체는 굉장히 속이 상해서 기수가 후검량도 받지 않고 실격 처리가 되죠. 이거 엄청난 실수를 한 거거든요. 설육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마들의 서력을 기대를 해보면서 능력마 1번 유니언 퀸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유니언 퀸의 선전 강하게 기원하고 있는 만큼 김지영 의원님의 분석 좀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마필 다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이 마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유니언 퀸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급전이고 이스트윈드나 유로공주 VIP 킹 자체가 사연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좀 크지 않았던 것도 좀 염두는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만 언제나 승리는 이번 편성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한 번의 입상 자체가 외곽에서 선두권을 강하게 공략을 했을 때고 직전 경주는 이 코스에서 무리한 선행을 가서 좀 무너졌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동거리 자체에서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내고 있는 12번 언제나 승리. 전개 자체에서 충분히 가담할 수 있는 이번 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판단하는데 이마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을 나선다면 좀 더 재밌는 말로다가 판단을 합니다. 12번 언제나 승리도. 근데 이 12번 언제나 승리는 항상 그 말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행을 나서고 안 나서고의 그 기복이 좀 있어요. 말 자체가. 그래서 게이트 이탈하는 속도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저는 사실 이런 말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 가장 까다롭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게이트가 들어간 다음에 이탈하는 것을 본 다음에 추천드릴 수 있다면 그제서야 얘가 선행임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매우 모험을 해야 한다. 외곽 12번 게이트다. 그 자체만으로도 추천권에서 배제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김재영 의원의 추천 경주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말 중심마에 대한 생각 완전히 동일합니다. 1번 유니언 퀸 이번 편성에서 압도적인 경주를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3번 이스트윈드, 그다음에 4번 유로공주 같은 경우도 직전에 심한 외곽 전개했던 부분까지 모두 다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데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말들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한 마리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시프리더입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의 경주력 절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6월 15일 경주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외곽 전개를 하고 그럼에도 코너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완전히 뒤로 밀려버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다시 올라오는 굉장히 보기 드문
올라오는 모습, 뒷심 좋은 모습 보여줬고 다만 7월 8일에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흐름이 안 맞았을 뿐 직전 경주처럼 앞선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해주자 완전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도 1번 유니언킹 굉장히 스피드 좋은 말, 여기에 이스트 윈드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공주도 이번 경주만큼 선입권 가담해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고 이럴 때 한번 치프리더가 다시 한번 직전 같은 좋은 추임력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1번 시프리더가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추임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성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죠. 다만 직전 경주는 앞선이 모두 무너졌던 경주입니다. 여기서 앞선이 모두 무너지려면 제가 축으로 추천드려야 하는 1번 유니언 퀸조차도 함께 무너진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축 없는 축부제 혼전 경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11번 치프 리더를 추천을 하신다면 최성진 위원이 만약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1번 유니언 퀸을 먼저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앞선 나설 수 있는 1번 유니온 퀸이 워낙에 강한 전력을 직전에 선보였습니다. 당시 시종 외곽을 돌면서도 종반에 압도적인 걸음으로 한 수 위의 전력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들어왔어요.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아예 선행까지도 나서서 아주 편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죠. 선두권에 몰락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1번 유니온 퀸은 정말 중심권의 마필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여기 9번 블랙 에로우가 있어요. 이미 6월 달에 6등급 급바이 무대 1300m 입상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에 승급전에서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착지 전력 낮고 출도 초돌 여파, 초반 흠이 쳐졌고 직선에서 왼쪽 찍을 대자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점을 노출했던 말인데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발주권했고 출발 이후에 앞선에서도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기대면은 채찍되면 안 되겠죠. 9번 블랙에로우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진짜 블랙에로우가 직전 승급전에 보여줬던 경주력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착지 분량은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요. 뭐 승급전인데 조금 스타트가 늦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채찍을 대는 방향대로 말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기댄다고 표현을 한다기보다 저는 아직 말이 힘이 덜 차서 본인의 스피드를 감당을 해 나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덜 차서 채찍 치는 방향대로 사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힘이 확실하게 더 차는 모습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훈련대의 모습을 봐서는 아직은 시간 필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승급전도 문제없다. 1번 유니언 퀸. 아예 선행 강공 작전 1승 기대치 높죠. 1번 유니언 퀸을 중심에 놓고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과연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펼칠 선입권 말들에게 입상 찬스가 갈까요? 아니면 추임마에게도 입상의 영광이 돌아갈까요? 그 부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8시 스타트하는 요 8경주 제가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단거리 1300m고요. 전개가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독 서행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7번 천년의 태양이죠. 직전에 1400m 출전에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상대가 워낙에 강했습니다. 월드데이, 그레이트록 워낙 센 말들이죠. 이번 경주는 직전 편성보다 한참 약해요. 단독 선행 다시금 받아낼 수 있고 줄어든 1300m 거리 7번 천년의 태양은 구동의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4번 프라임 레이스가 현등급 4등급 무대에서 1300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인기 대비 절전이었죠. 직전에는 올해 2, 3선에서 무리하게 경합성 선임 레이스를 펼치며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는 7번 천년의 태양 제외하고는 발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4번 프라임 레이스가 인코스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부담 중량 올랐습니다만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4번 프라임 레이스를 강조드리겠고요. 9번 퍼펙트 보스가 최근에 1400m 하위 등급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 전에 줄어든 1,300m 거리에서도 자, 이 9번 퍼펙트 보스의 선정 기대치 충분합니다. 감량 혜택도 있고요. 9번 퍼펙트 보스고요. 여기에 6번 소중한 인연이 순간 스피드가 부족해서 후미에서 직전에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뒤늦은 추격 시 끝걸음에 날카로운 여력을 남겼단 말입니다. 직전에 1,200거리였고요. 이번에 늘어난 1,300거리라면 6번 소중한 인연의 막판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6번 이 소중한 인연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약편성 호기 단독 선행 1승 기대치 7번 천년의 태양을 중심으로 이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당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역시나 강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7번 천년의 태양의 선전 이번 경주 상대가 약해진 만큼 제시도 동의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해 주신 마필들 모두 좀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왜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꼭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번 조이풀 스토리가 되겠죠. 7번마 천년의 태양이란 마필이 선행을 가는 건 이견은 없어요. 근데 4번 프라임 레이스라든가 말씀해 주셨던 퍼펙트 스포츠는 외선이고요. 소중한 인형도 초속 자체가 빠르진 않아요. 조이풀 스토리는 직전의 경주 인코스에서 당시 기습을 나섰던 그랜드 하나를 보내놓고 최적에서 흙을 맞고 뛰는 전개에서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전년 똑같이 나와줄 수 있는 구도죠. 흐름 잘 따라가면서 직접 많은 결정력까지 보였던 조이풀 스토리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상대 강해짐에 일단 2번, 3번 조이풀 스토리의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직전에 최은경 기수 기용으로 52의 유리한 부담 중량으로 당일 상태감도 매우 좋았죠. 인기 2위로 부각받고 우승을 했는데 전개도 상당히 잘 풀렸어요. 현대 이번에 부담 중량도 늘었고요. 상대 강해졌고 늘어난 거리. 물론 직전처럼 내치기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낼 수는 있는 조건입니다만 늘어난 부담 중량과 또한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2번, 3번 조이풀 스토리보다 좀 더 뛰어줄 능력,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다 평가했기 때문에 3번 조이풀 스토리는 이번 편성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번만 다시 짧게 여쭤볼게요. 거리와 이제 부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이풀 스토리가 과거 1600거리에서도 외산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53이었고 54의 부증 자체는 직전 대비 2kg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필 자체에 대한 부담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는 만큼 저는 이번 경주 전개는 분명히 나온다고 판단하는데 정말 이번 편성에선 약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약하게 평가합니다. 3월 16일 날 5등급 무대였죠. 편성 약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당시 그랜드와노가 이끄는 기습적으로 이끄는 선두 페이스에서 제가 보기엔 내선에서 정말 꽃전개로 입상을 했다 평가합니다. 그 당시 막판 걸음은요. 소중한 인연이 훨씬 좋았어요. 거리가 늘었죠. 그럼 이번에는 소중한 인연이 늘어난 거리에서는 좀 더 뛰어줄 걸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 조이풀 스토리는 이 편성에서는 좀 약하게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설명해 주신 말 중에 7번 천년의 태양의 중심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저 역시 같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딱 한 마디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백악한이라는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MC께서도 종종 언급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몰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앞선에서 몰에 안 맞고 자리를 잘 잡았을 때 생각보다 좋은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 MC께서 언급해 주신 7번 천년의 태양이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경우에 따라 9번 퍼펙트 보스가 가담을 하지 않든 20번 백악한이 이 정도로 앞선이 단촐한 편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백악한이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는 단촐해 보입니다만 7번 천년의 태양이 선행 나가고 안쪽에 3번 조이풀 스토리, 4번 플라임 레이스, 5번 쉴다의 달밤, 8번 반지의 장미까지 이 두텁게 2, 3선을 형성하는 말들이 질비합니다. 최외곽 게이트 10번 백악한. 다소 초반에 힘을 쓰면 막판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고 지난 7월 27일 경주 1400거리에서도 초반에 적극성을 띠면서 선두 공략하자 막판에 좀 기대는 악벽으로 보였어요. 최외곽 게이트에서 앞선 선입권의 흐름을 넘어가서 혹은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은 막판에 무너질 소지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백악한도 이번 경주에서는 제외하는 마필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민병철 위원의 그 추천 내용과 마번을 보니까 저는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의견에도 마번에도.
7번 천년의 태양은 직전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목차로 3위를 해서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거리가 줄은 만큼 분명히 좀 더 순위 상승은 물론 이제 우승이니 아니냐 이 싸움이 될 수 있기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4번 프라임 레이스는 저도 진짜 함께 열심히 응원을 할 겁니다. 다만 그건 한번 여쭤볼게요. 프라임 레이스에 대한 믿음을 제가 좀 더 싣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는 왜 분명히 선행권에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더 뛰어줄 수 있는 말인데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가 너무 아쉬운 대목이었거든요. 이 말에 그동안의 패인, 이번에는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선의권에서 경합 없이 레이스를 잘 풀어가리라 믿고 있고요. 이 현재 4등급의 최고 레이팅 50이죠. 그래서 부담 중량도 57인데 이 과부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상을 하고 3등급에 올라가서 내림 부중으로 경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지노선 과부중 57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최선 역주는 필연이다. 평가하는 말이 4번 프라임 레이스입니다. 네, 8경주는요. 약자급 편성의 단독 선행 강공 레이스가 예견이 되는 7번 천년의 태양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3인의 위원께서 여러 복병 전력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이 1300거리 단거리 경주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서 8경주 방송 추천 경주 당일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후반 9경주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장거리 검증된 전력의 마필들 대거 출전했는데요. 일단 직전에 2등급 승급전에서 입상을 했던 8번 백문백답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전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장거리도 너끈히 단번에 극복을 해냈고 직전에 선두회가 적극적인 레이스 4코너에서 아예 선두 치고 나와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주요를 했습니다. 당시 2등급 무대 만만치 않은 편성구도 속에 8번 백문백답이 입상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만축의 2번 히든 챔프, 과거 보여준 선두력이라면 11번 인디언킹. 일단 2번 히든 챔프가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합니다. 다시금 선행막 보내놓고 8번 백문백답은 선두 선입작전으로 장거리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자, 안쪽에 2번 히든 챔프죠. 올 시즌 상관마 경주 모두 출전했던 말이고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자, 선행 강공 작전이 언제나 일반 편성에서는 주요하고 있고요. 직전에 7월 27일 경주였죠. 당시 1800m 거리 3등급 굿바이 무대에 선행 강공 작전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는 직전보다 강해졌지만 4kg이면 대폭 감량받았고요. 자, 안쪽 게이트 배정받아 2번 히든 챔프는 수월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 야간 경마 타이밍에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2번 히든 챔프의 승급전 선정 기대치 충분하고요. 3번 우아가 개군과 부정동으로 공백 이후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다소간 아쉬운 착승권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직전에도요. 인코스 중후미에서 모래마크 쳐졌지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이번에 좀 모래를 덜 맞고 전개를 펼쳐주리라 평가를 하고 있고 정상주기 들어온 3번 우아의 선정 기대치 충분합니다. 여기 6번 다이나믹 탱크가 단거리 14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오랜 공백이 있었고요. 복귀 전 나서는데 8월 3일날 주행 심사지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 이 늘어난 1800m 이 출전하는 가운데 이미 장거리 경험도 있고요. 자,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공백 이후 상태감 문제없는 6번 다이나믹 탱크의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9경주는요.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자,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8번 백문백답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보는 시각 비슷하게 보고 있고 히든 챔프 우와 백문백답 높게 평가된 전력으로 동의합니다.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데뷔 초에는 선두권을 좀 편안하게 장악을 하든지 최적의 좀 힘 한 배가 되는 전개를 펼쳐 잘 뛰었던 마필이 최근에는 좀 밀린 선입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담양태양입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전개를 풀어내기 쉽지 않은 구도 속에서도 마지막 올려붙이는 걸음 여유가 많았다 평가를 해요. 이번 경주 자체에도 안 될 이유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단지 자, 이번에 좀 상대가 강해졌다라는 부분은 자, 다소간 이제 부정적인 이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유형의 마필 좋아합니다. 9번 담양태양이 과거 선행일변도로
단거리 선전을 펼쳤단 말인데 각질 변경을 해서 직전에 장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결코 배제하진 무시할 수 없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당일 상태감과 마필 컨디션 여하에 따라 이 9번 담양태양도 복병 전력 충분한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히든 챔프 여기에 3번 우아, 8번 백문백답 모두 동의합니다. 한 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번 끝판 부스터란 말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분명히 컨디션은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출발 시에 막히며 방해를 받았고 전개도 외곽으로 꼬여서 심소모가 컸습니다. 여기에 결승선 한 300~400m 앞에선 채찍까지 떨어뜨리면서 추진도 제대로 못했고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선행만 보내놓고 최적 선입 전개가 매우 가능성이 높은데 직전 경주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의 복병으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러닝삭스 백무백답 입상 시 당시 2위마와는 큰 착차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승선 전방 300m 지점에서 당시 박재희 기수가 채찍 놓쳐버렸죠. 정상적 추진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 한들 이번 경주 편성이 또한 앞선 선두 선입권이 상당히 강하고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이기 때문에 상태감의 크나큰 변화나 그리고 전개상의 막강한 이점을 살려볼 수 없는 편성으로 평가합니다. 4번 끝판 부스터는 차후 좀 약체급 편성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번 편성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인기만 접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쉬운 편성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8번 백문백답이 직전 경주에 1800m를 한 번에 통과하는 모습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이고 이번 히든 챔프의 승급전이지만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것과 3번 우아의 공백 극복하는 근성 9번 담양태양은 저는 백등일 위원회 손을 한번 들어보면서 6번 다이나믹 탱크가 이제 휴양 공백전인데 민별철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고 계시니까 저도 한번 이 다이나믹 탱크를 당일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야간 경마 타이밍이지만 적정거리 출전에 장거리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이죠. 19점 앞필 8번 백문백답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8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8두 단출한 편성에 어느 정도 입상 가능권 마필들 윤곽은 드러나는 레이스인데요. 과연 어떤 전개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단연 눈에 띄는 말은 2번 골드 프린팅이라는 말입니다. 6월 24일 경주에 심한 외곽 전개로 무너졌을 뿐 최근에 빠른 흐름도 잘 쫓아가면서 선입 후에 뒷심바리까지 해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의 이점으로 최적 선입 전개 역시나 가능해졌고 직선에서 가장 경쟁이 높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담양군주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의 상태가 매우 올라와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믿음에 부응해 줬습니다. 게이트 이점 앞선 최적 버티기 또 한 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호크킹인데 이 5월 경주에 출발 시 연말에 예민한 모습 보이면서 외척으로 기대면서 충돌해서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수가 추진 없이 추진을 포기하고 선취권 중간쯤에서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뒷심도 발휘했고 이후에 5월 달에 거세를 단행하면서 6월 초부터 꾸준히 훈련을 받아왔고 상태에 충분히 좋은 모습입니다. 당일에 현장에서 체중은 거세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금의 모습이랑 충분히 경쟁 발휘 가능해 보이고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외곽에 있는 7번 여왕의 탄생이란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기승선행을 노렸는데 빠른 말 2마리와 시종일관 경합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같이 뛰었던 담양군주란 말 비록 외곽 전개를 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걸 봤을 때 그 당시 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서 스피드로 충분히 경쟁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이번 골드 프린팅을 중심으로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3번 담양군주, 4번 호크킹, 마지막으로 7번 여왕의 탄생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추천의 내용과 그 이유는 저도 최성진 위원과 동일합니다. 3번 담양군주를 다소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것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최성진 위원의 의견 들어보시면요.
담양군주보다 담양군주가 앞에 갈 것이고 선행을 나설 수 있고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거기에 점수 줍니다. 단독 선행 찬스 맞이한 3번 담양군주의 선전을 가장 먼저 응원을 해보면서 2번 골드 프린팅과 4번 호크킹의 휴양 복귀전이지만 상태 이상 없음 7번 여왕의 탄생까지 응원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편성이지만 보여준 걸음이나 잠재력이 크지가 않아서 어찌 보면 잘못하면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고민도 됐던 경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능력 미달 1600 고전한 이후에도 악벽기를 보였던 직전의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호크킹이 당일 거세에서 막 체중이 급감하는 모습만 아니라면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해야 되는 마필로 평가를 했고요. 골드 프린팅과 이제 담양군주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전력을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이렇게 상대들의 기복이 심하다라면 인코에서 차분히 한 발 꾹 누르고 참아줄 수 있는 1번마 플라잉 레이저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최근에 입상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착순권 이상을 벗어나지 않을 만큼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고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코스 이점 받은 1번 플라잉 레인저의 추임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평가하는데 이마필에 대한 언급, 이마필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현등급에서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의 경주 흐름이 약간 안 맞았다라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이 말은 경주 흐름만 맞아준다면 충분히 현등급에서 입상 경쟁력이 충분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했을 때 이 골든 프린팅을 넘어설 수 있느냐에서 저는 골든 프린팅에 손을 들어줬을 뿐 1번 플라잉 레인저는 항상 현장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말, 현등급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단거리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 경마 마지막 그 레이스죠. 9시 출발. 이 10경주 3번 담양군주가 선행이냐, 7번 여왕의 탄생의 선행이냐. 아무래도 코스 이점에 3번 담양군주가 직전에는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배정에 자신보다 빠른 말이 없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조성권 기수가 3번 담양군주로 아예 선행 1순 우승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전력이다 평가를 합니다. 4번 호크킹은 능력 부진 판정 이후 직전에 어느 정도 한골 탈퇴한 모습으로 최단거리 1000m 끝걸음 여력을 남겼기에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4번 호크킹이고 저도 1번 플라잉 레인저가 이렇게 단순한 편성에 오히려 이렇게 추입형 마필들이 초반에 자리 잡기도 수월하고요.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전개, 힘한배 레이스가 가능한 그런 구도 상이기 때문에 1번 플라잉 레인저도 언제든지 직선에서 일격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1번 플라잉 레인저 강조를 드려봅니다. 네, 결국 마지막 10경주는요. 최근에 연달아 3차기 아쉬움을 편성호기 전개 찬스로 만회할 2번 골드 프린팅 단독 선행 1승 기대치 높죠. 3번 담양군주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상당히 많은 변수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야말로 어려운 경마가 계속해서 최근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말 경마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이 월초 경마도요. 방심하는 순간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매 경주 복병 전력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하시면서 이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